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귀성 행렬이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기차역과 버스터미널은 귀성객들로 붐볐는데요. 넉넉한 한가위를 만끽하기 위해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을 오선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귀성객을 가득 태운 열차가 들어옵니다. 일찍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손을 잡고 줄지어 내립니다. 갖가지 선물로 두 손은 무겁지만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2년 만에 내려왔고 오랜만에 마스크 빼고 그냥 신나게 내려온 것 같아서 기분 좋게 내려왔어요. 오랜만에 내려갔으니까 어머니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시장도 가고. 손주를 얼싸안는 할아버지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낸 직장인들에겐 가족을 볼 수 있는 추석 연휴가 꿈만 같습니다. 부모님이랑 같이 어디 좀 갔다가 좋은 시간 좀 보내고 명절 때 같이 시간 보내고 한 이틀 있다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고속버스 터미널 대기실도 평소보다 북적입니다. 오후가 되면서 귀성객은 더 많아졌습니다. 오랜 시간 이동에 지칠 법도 하지만 얼굴엔 피곤함 대신 기쁨이 가득합니다. 부모님 뵈러 왔고 부산에 오는데 차도 막힐 것 같고 내일 오면은 표도 없을 것 같고 해가지고 오늘 미리 왔어요. 올해 추석 연휴 동안 이동이 예상되는 인원은 4천여만 명. 힘든 일상을 잠시 뒤로하고 어머니 품 같은 고향을 찾는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네, 추석 연휴 첫날인 오늘은 새벽부터 귀성 행렬이 시작되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귀성길 차량이 새벽 4시쯤부터 늘기 시작하며 고속도로 정체가 본격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체가 오전 11시에서 12시쯤 절정에 달했다가 저녁 8시에서 9시쯤에야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한다면 부산까지는 9시간 50분, 대구 8시간 20분, 광주 8시간 50분, 강릉은 6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도로공사는 오늘 전국에서 차량 569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다음 달 3일까지 추석 연휴 동안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합니다. 코레일은 이번 추석 연휴 이동 인구가 지난해 대비 27% 늘어난 4천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용 열차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열차 운행 횟수는 718회, 공급 좌석 수는 34만 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인천 연안 섬들을 잇는 여객선들은 모두 정상 운항합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는 인천에서 백령도와 연평도 등을 오가는 13개 항로 18척이 모두 정상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 연휴 첫날 하루 동안 귀성객 10,000명이 인천 연안 섬들을 뱃길로 오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뒷좌석의 경우 착용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추석을 맞아 가족 단위 이용객들이 많은 만큼 운전하기 전 안전띠 착용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차량 뒷좌석에 앉을 때 안전띠를 잘 매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뒤는 말 그대로 정말 너무 편하게 갈 수 있다는 느낌 때문에 그냥 굳이 멜 생각을 따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조수석보다는 뒷자리에 앉으면 좀 더 안전한 느낌? 앞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좀 더 안 차게 되는 것 같아요. 한 연구기관이 안전띠 착용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20%에도 못 미쳤습니다. 가족 단위 운행 차량일수록 수치는 더 떨어졌습니다. 다른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안일한 의식 수준을 보여준 겁니다. 하지만 안전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최대한 예방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실제로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미착용했을 때 성인의 경우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칠 가능성이 무려 3배가량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뒷좌석에 앉을 때 불편하고 귀찮더라도 안전띠 착용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차량이 출발 전에 이 뒷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했는지를 항상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착용하게끔 또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차량 내 경고음 작동 시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한가위에 기대되는 것 중 하나, 바로 보름달인데요. 올해에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문에 버금갈 정도로 크고 밝은 달이 뜨고 또 좌우에는 목성과 토성도 함께 빛난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예부터 선조들은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이 크고 둥글수록 풍년이 들고 가을 어장이 풍부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한가위에는 유난히 크고 둥근 보름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달이 뜨는 시각은 오후 6시 23분. 57분쯤 가장 크고 둥글게 변합니다. 이때의 크기를 지난달 슈퍼문과 비교하면 1%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슈퍼문급 보름달인 셈입니다. 또 보름달을 사이에 두고 토성과 목성도 함께 볼 수 있는 우주쇼도 나타납니다. 오후 5시쯤 토성이 먼저 뜨고 좌측 아래에 보름달이 나타납니다. 이후 밤 8시쯤에는 보름달 좌측 아래에 목성도 모습을 드러내 세 개의 천체가 함께 밤사이 계속 빛납니다. 올해 한가위에는 지난달 슈퍼 블루문과 거의 크기가 비슷한 크고 둥근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특히 오른쪽 위로는 1등급 행성 토성이, 왼쪽 아래로는 토성보다 10배 정도 밝은 목성이 자리합니다. 달과 목성, 토성의 랑데뷰는 추석을 지나 황금 연휴 후반인 10월 2일까지 밤하늘을 장식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명절 대표 음식인 전을 부칠 때면 식용유가 필수인데요. 이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은 국산 유채 기름이 식용유 대체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드럽고 담백한 대구전이 노릇노릇 익어갑니다. 타닥타닥. 프라이팬 위에서 나는 빗소리에 추석 분위기도 함께 무르익습니다. 전의 빛깔이 먹음직스럽게 샛노란데 그 비결은 국산 유채 기름입니다. 명절 전 요리할 때 이 수입 카놀라유 집집마다 많이 쓰실 텐데요. 이 국산 유채 기름과는 단순히 색만 다른 게 아니라고 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수입품 카놀라유에 비해 국산 유채 기름에는 불안정한 산소가 포함된 화학물질, 이른바 활성산소종이 최대 약 31%가량 적게 들어있습니다. 또 실험 결과 지방세포 분화를 최대 36%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비만 예방 효과도 입증됐습니다. 무엇보다 황산화 효과가 비타민C보다 뛰어난 카놀룰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반면 수입 카놀라유에서는 이 카놀룰 성분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만드는 방법이 둘의 차이를 가른다고 합니다. 국산 유채 기름은 물리적 정제만 거친 비정제유입니다. 그래서 정제 과정 중에 소실되기 쉬운 기능성 성분들이 비교적 많이 보존되어 있어서 건강한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제 과정이 최소화돼 유채 본연의 색과 향까지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생선전을 부칠 때 쓰면 비린 맛까지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산 유채기름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약 300톤가량 생산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한때 1,356원까지 찍으며 하루 만에 연고점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미국 긴축 장기화 기조에 유럽과 중국의 경기 부진이 더해져 달러 강세는 하반기 우리 경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잠시 지켜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원달러 환율은 개장과 동시에 1,355원, 전날 연고점 기록 1,349.5원을 뛰어넘었습니다. 환율은 장 초반 1,356원까지 오르며 지난해 11월 1,355.3원 기록까지 깬 뒤에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유입되고 위안화 약세가 진정되면서 숨을 돌렸습니다. 결국 0.8원 오른 1,349.3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강달러 추세는 미국 긴축 기조 장기화 경계심에 위험자산 대신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수요가 더해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최근 10달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 유럽 경기 부진과 중국의 부동산 위기 등도 이런 경향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원달러 흐름은 주요국 환율과 비슷한 추세로 본다면서도 투기적 요인 등 시장 불안이 나타나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한쪽에 쏠림 현상에서 불안 양상이 굉장히 과도하게 나타날 경우에 당국은 필요할 때 시장 안정 조치는 해나갈 것이다. 역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증시는 5거래일 만에 가까스로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10포인트, 0.09% 오른 2,465.07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도 13.20포인트, 1.59% 오른 841.02로 연휴 직전 장을 마쳤습니다. 증권업계는 다음 달 코스피가 가장 낮게는 2,350에서 최고 2,710 사이에서 오르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부터 개천절까지 이어지는 엿새간의 연휴에는 우리 외환시장과 증권시장도 휴장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외환 당국이 올해 2분기 원화 가치 방어에 60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내다 판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낸 올해 2분기 외환 당국 순거래 자료를 보면 외환 당국은 올해 2분기 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 시장에서 59억 7,300만 달러를 순매도했습니다. 외환 순거래액은 2021년 3분기 이후 8분기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마지막 날 1,301.9원에서 6월 마지막 날에는 1,317.7원으로 올랐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경제가 바닥을 다지면서 점점 나아질 것이라며 수출도 다음 달 늦어도 11월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추 부총리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제유가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기 회복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출산율 저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죠. 지난 7월 태어난 아기가 19,000명으로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사망자는 코로나 때보다도 많아 우리나라 인구는 3년 9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월 태어난 아기가 7월 기준 처음으로 2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7월 출생아는 19,102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373명, 6.7% 줄었습니다. 10달째 역대 최소 기록 경신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출생아 수가 13명 증가한 데 그친 걸 고려하면 사실상 2015년 12월 이래 7년 8개월째 감소세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입니다. 올해는 1분기 0.81명, 2분기 0.7명에 이어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가 적어지는 경향을 감안하면 0.6명대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해제되면서 지난 5월과 6월 증가했던 혼인 건수 역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내수 위축을 반드시 동반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 경제 잠재 성장률 하락 이런 것까지 동반하는 굉장히 큰 위기다. 사실 경제학에서 가장 큰 위기가 인구 감소 혹은 초고령화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 추세로 지난 7월 사망자는 2만 8천 명이 넘어 7월 기준 역대 최다였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했던 1년 전보다 2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9,127명 자연 감소했습니다. 인구 자연 감소는 3년 9개월 연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일제히 기차역을 찾아 귀성객들을 배웅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어제 오후 서울역을 찾아 귀성객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다들 고향을 찾아가는 설레는 마음을 느꼈다며 우리 경제를 조금 더 넉넉하게 하고 민생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게 정치권의 중요한 임무라고 스스로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건강 회복을 위해 입원한 이재명 대표 대신 홍익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서울 용산역을 찾았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을 만나러 가는 시민의 얼굴에 넉넉함이 있었다며 정치권이 경제 상황과 관련해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YTN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첫 정기 여론조사에서 유권자 74.6%가 내년에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29.8%, 더불어민주당은 38.9%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과 함께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물은 결과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4.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높은 연령대일수록 투표 의사를 밝힌 비율이 컸습니다. 18에서 29세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58.2%에 그쳤지만 60세 이상에선 84.5%가 적극적인 투표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당에 투표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답한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29.8%였습니다. 적극 투표층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가 43.8%, 국민의힘 34.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국민의힘 투표 의향자가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40에서 50대의 지지가 두드러졌습니다. 권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이라고 답한 비율이 47.2%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라에서 56.3%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유권자들은 33.3%가 국민의힘에 35%가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하겠다고 답해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24.8%, 더불어민주당 44.8%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직 선거까지 6개월 넘게 남은 만큼 내년 총선에서 투표하고 싶은 정당이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유보층도 25% 넘는 것으로 나타나 한세는 막판까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이 내년 총선의 성격과 전망도 함께 물어봤는데 야당에 유리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선거는 전국의 단 한 곳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뿐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청 차장 출신 진교훈 후보를 일찌감치 전략 공천했고 유죄 확정 판결로 자리를 잃었다가 특별 사면된 전직 구청장 김태우 후보가 국민의힘 선수로 뜁니다. 거대 양당의 맞대결이 성사됐고 지도부가 총출동에 지원에 나설 만큼 판도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강서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당의 지도부 모두 오셔서
2주 뒤면 나올 강서구청장 보선 결과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걸로 보는지 유권자들의 생각을 들여다봤습니다. 21.1%는 매우 영향이 있을 거다. 40.6%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이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총선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의견은 27%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64.7%, 민주당 지지층 70.9%가 영향을 줄 거라고 봤습니다. 지지 정당을 가리지 않고 강서구청장 선거에 쏠린 관심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견제인지 내년 총선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유권자 48%는 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선거라고 봤습니다. 여당에 더 힘을 싣는 선거란 의견은 34.5%였습니다. 60세 이상에서만 여당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선 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선거라는 답변이 우세했습니다. 내년 총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물으면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거라는 응답이 32.3%, 국민의힘이 더 얻을 거라는 의견이 24.9%였습니다. 두 정당이 비슷한 성적표를 받을 거란 유권자는 26.8%였습니다. YTN은 여론조사 전문 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5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조사했습니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여야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2주 앞둔 오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출정식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전 10시 반부터 강서구 마곡동에서 김태우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지원 유세에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전 9시부터 화곡역 일대에서 진교훈 후보의 출정식에 함께하고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오전 10시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출정식을 엽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신 후보자의 과거 막말 논란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쿠데타를 옹호한 부적절한 인물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방 전문가라며 옹호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은 신원식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을 꺼내들며 안보 책임자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5.16과 12.12 군사 쿠데타 등을 옹호한 인물에게 국방부 장관직을 맡기는 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섰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지금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 후보자는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해명했지만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쿠데타에 대해서 절대 옹호하거나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것까지 도마 위에 오르자 결국 사과했습니다. 문재인 있다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네요. 맞아요?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문재인이라는 악마를 탄생시킨 초대 악마인 노무현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된 것 이런 그런 발언을 하셨죠? 자연인 신분으로서 장애 집회에서 한 말이지만 적절하지 않았다고 제가 유감을 표명합니다. 당연히. 반면 국민의힘은 야권 인사들의 부적절한 발언들을 소환해 야당 공세에 맞불을 놓으면서 있지도 않은 줄리라고 하는 술집 여자로 둔갑을 시켜서 국회의원이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막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신 후보자의 전문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야전과 정책부서의 주요 지휘관과 또 참모, 부서장 직위를 두루 역임하면서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및 작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안보 전문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청문회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현안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는데 여야 신경전이 팽팽해 신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까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대전시 교육청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초등교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적절한 교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관리자들을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학부모 2명은 16차례나 반복 민원을 넣고 담임 배제나 직접 사과 등 부적절한 요구를 반복해 교육 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3일 연속 5차례 민원을 제기한 뒤 연이어 아동학대, 학폭의 신고를 넣는가 하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자 인정할 수 없다며 또 반복 민원을 제기해 숨진 교사에게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숨진 교사가 교감 상담 과정에서 2차례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학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민원 확대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응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주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은 신축 아파트 천장에서 인분이 담긴 봉투가 나왔습니다. 입주 예정자가 사전 점검을 위해 방문했다가 발견해 직접 치우기까지 했는데 건설사는 아직 입주 전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제보는 Y 임혜진 기자입니다. 몇 년간 원룸에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경기 화성시 신축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한 A씨. 지난 15일 사전 점검을 위해 오는 11월 입주할 집을 찾았다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방문을 여는 순간 막 후세식 화장실 같은 악취가 쏟아졌어요. 저편으로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꺼내서 그 비닐봉지에서 악취가 나서 그 비닐봉지를 꺼내서 열어보니까 사람 인분이 들어있고 그것도 그 사람이 해결한 휴지까지 같이. 악취의 원인은 다름 아닌 인분이었습니다. 동행한 건설사 직원은 대수로울 것 없다는 듯 자리를 떴고 A씨는 인분이 든 봉투를 직접 버려야 했습니다. 이후 A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세대 교체 등 피해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는 입주 전 사전 점검 단계라 집을 바꿔주거나 금전으로 보상할 책임이 없다며 화장실 천장 교체와 도배, 항균 처리만 약속했습니다. 이어 자신들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소행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해 범인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누군가가 어떻게 보면 이 현장을 음해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공개를 하고 있고. 건설 현장이나 새 아파트에서 인분이 발견되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노동자가 시공 중인 건물 안에 용변을 보면서 생기는 흔적입니다. 화장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그마저도 1층 야외에 설치되는 열악한 노동 환경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한번 화장실에 갔다 오려면 20-30분씩 걸리다 보니 빨리 작업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공사 구간에서 볼일을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법조항에는 인원수 대비해서 변기를 설치하게 하는 조항이 안 되어 있고 2개 층마다 화장실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법 반영은 안 되어 있고요. 지난해 신축 아파트 인분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되며 고층 건설 현장엔 5층마다 화장실을 두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됐는데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인분 문제, 단순 해프닝으로 다룰 게 아니라 화장실 등 건설 현장 휴게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공사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남 목포시에서 한밤중 광역 상수도관이 터지며 도로가 침수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낡은 밸브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관로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긴급 복구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길거리 맨홀에서 분수처럼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인근 도로까지 침수돼 물이 철렁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전남 한평군 학교면에 있는 광역 상수도관이 파손됐습니다. 주암댐에서 오는 물을 목포시에 있는 정수장으로 보내는 관이었는데 밸브가 부서지면서 누수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로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긴급 복구에 나서면서 단수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인 저녁 7시 40분쯤에는 광주광역시 우남동에 있는 18층짜리 아파트 건물 7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아파트 주민 35명이 대피했고 주민 9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귀성길이 시작된 어제 오후 경북 문경시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세제 터널에서는 1시간 정도 도로가 통제돼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터널에 들어찬 버스 매연을
화재로 인해 신고가 들어온 건데 경찰은 시설에는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연기를 빼낸 뒤 통행을 재개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다리 밑에서 추락한 승용차와 함께 4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연락이 끊겼다는 A씨 아내 신고를 받고 위치 추적을 한 결과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숨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상대의 눈을 피해 잽싸게 물건을 훔치는 이른바 들치기 수법으로 금은방 귀금속을 훔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해와경찰서는 지난 7일 종로구 한 금은방에서 500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절도 등 관련 전과 22범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이 확보한 영상을 보면 A씨가 귀금속을 훔치는 데는 5초가 채 걸리지 않았고 범행 전후 교통카드 추적을 피하려 지하철을 무임승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가족들이 죽거나 다친다고 주장하며 굿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수억 원을 가로챈 무속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사기 혐의로 무속인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굿 비용 명목으로 8억 원을 뜯어내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씨가 도주할 동안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하며 도피를 도운 남편과 지인 2명도 범인 은닉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북한이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미군 병사를 2달여 만에 조건 없이 석방했습니다. 북중 국경을 통해 추방된 주한미군의 신병을 확보한 미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조건 없는 석방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견학하다 북으로 넘어간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2병. 월북 71일 만에 추방이 결정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킹에 대한 조사가 끝났다며 영내에 불법 침입한 킹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킹이 미군 내에서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을 당했고 이에 대한 반감과 불평등한 미국 사회에 대한 환멸로 월북을 결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킹 이병은 북중 국경을 통해 석방돼 미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He was transported to the border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here he was met by our ambassador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icholas Burns. 킹 이병 석방은 평양의 대서관가에 둔 스웨덴 정부의 중재 노력이 있었습니다. 미 정부는 이런 스웨덴 정부와 킹 이병 통행을 도운 중국 정부에도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We thank Swede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ir assistance in facilitating that transfer.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킹 이병 석방을 위해 북한에 양보한 게 없다며 조건 없이 풀어준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 정부는 킹 이병 석방 이후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We are open to diplomacy with North Korea. We would welcome diplomacy with North Korea.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판문점이나 유역 채널을 활용한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미 대화가 앞으로 성사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러시아 타스 통신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검역 당국인 연방 수의 식물위생감독국은 성명을 통해 방사능 오염 위험 가능성을 고려해 일본의 수산물 공급에 대한 중국의 제재에 동참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 내내 곳곳에 비가 길게 이어졌는데요. 연휴 첫날인 오늘은 오후부터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늘이 개면서 낮 기온도 높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은 26도, 부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영서와 호남 또 제주에는 많게는 5mm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내린 비에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낀 상태입니다. 귀성길 오르실 때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19.6도, 광주 21.1도, 부산은 22.6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날이 다시 맑아지면서 오늘 한낮에 동쪽 지방에서는 다소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26도, 강릉 29도, 울산은 28도 보이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도 구름만 지나면서 보름달을 감상하실 수 있겠고요. 이번 연휴에는 내내 쾌청한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추석 연휴 첫날 굿모닝 YTN 마칩니다. 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